안녕하세요. S버프의 승부 예측 프로그램, 여기가 승부처 프로토 승부식 108회차 분데스와 세리아 추천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커뮤니티 채널에 공지를 드렸던 것처럼요. 다음 주 월요일 9월 18일부터 멤버십 서비스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비용은 월 3,500원으로 책정을 하였고요. 10월 MH 휴식기를 지나면서 별도의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 개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멤버십 비용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의 승부 예측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분데스리가 지난 라운드 결과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포인트 경기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저희가 다 분석을 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네. 지난 경기들은 좀 몇몇 경기 뽑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뽑은 경기는 총 5경기인데요. 네, 5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도르트문트 대 하이덴하임. 진짜 지난 라운드에서 최대 이변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하이덴 같은 경우가 이번 팀 신격팀 중 하나이고 네. 또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도르트문트보다는 전력이 좀 약하니까 뭐 좀 평이하게 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를 했는데 골이 더 나올 수 있었던 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도르트문트가 놓친 득점과 후반 집중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도르트문트가 막판에 후반전에 실점을 계속했거든요. 네. 그리고 필크루크 선수가 이적해서 교체 나왔습니다. 네. 도르트문트를 이적을 해서 나왔는데 지금 알레 선수가 폼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쭉 선발로 뛰지 않을까 예상되는 경기였고 이 경기는 좀 변수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크스부르크 대 보움 경기인데요. 아우크스부르크가 생각보다 매서운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번에 데미로비치나 그리고 20번에 미체 선수가 있고 또 7번에 벨조 선수의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데요. 전력은 약합니다. 네, 그렇죠. 네, 아우크스부르크 전력이 굉장히 약하고 또 수비 개선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사실 이 경기도 아우크스부르크가 이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보험팀의 전력을 생각해봤을 때 이 실점을 한 게 굉장히 또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아우크스부르크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가 지금 괜찮은 선수는 있는데 경기력은 좀 별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슈투트가르트 대 프라이부르크인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이게 진짜 너무 예측 밖의 결과. 오히려 도르트문트전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의외이기도 하네요. 네. 결과 자체는. 사실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더 전력이 좋으니까 이 팀이 이 우상 경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은 경기 초반에 득점으로 승패가 갈렸던 경기입니다. 빠르게 프라이부르크가 득점을 했고요. 슈투트가르트가 그리고 측면에서 들어오는 플레이로 개인 기량을 좀 들어갔었거든요. 그 골이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프라이부르크 선수들의 수비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상황들이 2번 벌어졌는데 2번 다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부르크는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좀 올렸죠, 라인을.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4번째, 5번째 실점에서는 뒷공간에 노리는 슈투트가르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정우영 선수도 여기서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 밖의 실점을 초반에 좀 하다 보니까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서는 좀 경기가 어려웠던 것 같네요. 네, 다음은 브레멘 대 마인츠 경기인데요. 사실 이 경기도 조금 변수였어요. 네. 브레멘은 필크루크 선수, 그러니까 득점을 가장 많이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빠졌음에도 대량 득점을 성공을 했었던 브레멘입니다. 일단은 경기 전반 3분 만에 PK 득점을 했고 후반에 3득점을 했거든요. X값도 3.19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선수들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브레멘은 걱정보다는 득점력이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마인츠는 물론 이게 따라가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다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지난 시즌보다는 좀 약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브레멘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도 조금은 득점을 못해갖고 이번 시즌에 좀 득점 좀 아쉽겠다. 필크루크가 빨리 좀 잘 나야겠다라 했는데 필크루크 선수가 도르트문트 이적도 했고 근데 일단은 마인츠를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은 은윤 베르니하고 라이프치히인데요. 일단은 기대하셨을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두 팀이 상위권 팀들이니까요. 네, 근데 경기가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자, 후반전에 크게 포인트가 없었으나 우니온 베르린 10번 폴란트 선수가 퇴장 이후로 확실히 경기가 달라졌습니다. 로제 감독의 또 용병술도 꽤 괜찮았고요. 득점과 또 도움을 기록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어쨌든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냥 우니온벨을 퇴장을 당했고 그다음에 그런 퇴장당한 상황에 맞게 라이프치가 변화를 좀 잘 준 경기였었죠. 네,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원정 경기를 떠난 팀들이 굉장히 어려운 또 워낙 수비적인 팀이잖아요. 베를린.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라이프치가 승리를 거뒀다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예측해드리는 경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쾰른과 호펜하임의 경기인데요. 먼저 쾰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켈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14위를 기록 중이고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르트문트하고 뭐 볼프스부르크, 프라이부르크 좀 켈린 입장, 네. 프라이부르크 켈린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경기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일단 실점 시간대가 대부분 후반 막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수비 집중력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강팀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시종일관 두드려 맞다가 이제 막판에 지쳐서 좀 실점을 하는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수비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냥 엄청나게 집중력이 좋진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켈린의 공격력이 너무 별로예요. 일단 역습을 통한 득점을 하려고는 하는데 패스의 정확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특히 숏패스를 통해 갖고 좀 썰어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 롱패스는 또 많이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롱패스의 정확도도 많이 떨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숏패스로 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유효스팅까지 전환되는 그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현재까지의 흐름은 뭐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역습 위주의 전술을 사용하지만 아직까지 효과를 못 네. 보고 있는 켈린입니다. 그럼 다음 팀 호펜하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펜하임은 현재 6위를 기록 중이며 2승 1패로 초반 성적은 괜찮습니다. 근데 상대팀들이 좀 약체팀들이 네. 많습니다. 자, 수비에서 주로 역습을 통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데요. 수비에서 불안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4경기 실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공격적인 지표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롱패스의 정확도가 꽤 높고 베어루스트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방 압박과 굳은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베어루스 선수가 키가 크고 좀 버텨주는 힘들이 좋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20살의 젊은 공격수 바이어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매 경기에 좀 득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펜하임의 역습 축구가 좀 완성되고 있는 분위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 결과 정리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세의 호펜하임의 전력이 앞서 있지만 켈린의 수비력이 막판 실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쁜 편은 아니다. 그리고 켈린의 상대팀을 좀 고려를 해야죠. 네, 강팀들을 좀 만났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는요. 네, 일단은 호펜하임이 일단 좋으니까 패배를 예상하되 언더의 경기가 예상된다. 네, 그러니까 두 팀 모두 역습 위주의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켈렌의 공격력이 뭐 좋지 않고 그다음에 호펜하임도 사실 역습을 활용하는 팀이 또 같은 역습을 활용하는 팀이 만나면 득점하기가 또 쉽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켈렌이 패배할 것으로 보여지나 많은 득점이 나올 것이냐 그런 거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패배 그리고 언더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경기는 라이프치와 아우크스부르크 경기입니다. 먼저 라이프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프치는 현재 리그 4위를 기록 중이고 3경기에서 10골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홈성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또 1라운드 레버쿠젠을 상대했을 때도 난타전이었고 패배를 기록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강합니다. 라이프치. 이 당시에는 사실 이 경기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 또 뒤에 레버쿠젠의 또 성과를 고려해봤을 때는 이 경기도 상당히 잘한 거다 생각을 해야죠. 네. 그리고 오펜다, 시몬스, 세스쿠 그리고 올모 다니올모 선수도 있거든요. 득점을 해줄 다양한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확실히 좀 공격적이고 심지어 첼시에 뛰었던 베르너 선수가 요즘은 뭐 교체 자원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격진들이 좋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전 다음 경기가 챔스 일정인데 비교적으로 좀 쉬운 상대입니다. 영보이즈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선수 선발에 있어서는 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즌 초반 엄청난 공격력을 뽐내고 있는 라이프치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우크스부르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크스부르크는 12위이고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유명한 게 원정 경기가 매우 약한 팀 중 하나로 유명해요. 팀이 진짜 1, 2년만 그런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홈에서 가고 원정에서 약간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죠, 계속. 네,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에서의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실점이 많은 편으로 수비 불안감이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요. 4실점, 3실점, 2실점 하고 있었거든요. 수비 개선 무조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 4년 동안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승리가 없고요. 전력 차이도 많이 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네, 수비력도 불안하고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유독 약했던 아우크스부르크이기 때문에 이 경기 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결과 페이지 넘어가 보죠. 네, 엄청난 공격력을 가지하는 라이프치히 그리고 수비력이 흔들리는 아우크스부르크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번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승리 그리고 공격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버의 경기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네, 이번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승리 그리고 오버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경기는 하이덴하임 그리고 브레멘의 경기네요. 네. 먼저 하이덴하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하이덴하임이 현재 리그 15위 중 15위를 기록하고 있고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좀 전력이 약하다. 역시 승격팀의 한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는데 도르트문트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반전이 있나 싶지만 여전히 전력은 약하다. 네, 그리고 홈 경기에서 나름 꽤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라운드 호펜하임을 상대로 치고받는 양상이 좀 보였는데 운도 꽤 따라줬지만 결국 패배도 기록했습니다. 네, 전력 떨어진 팀이지만 주도적인 축구를 구사하려고 합니다. 이 팀 참 특이한 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경기력은 제가 볼 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2부 리그에서 유지해오던 그 스타일을 1부 리그도 또 가져오면서 그래도 이 전력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전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정력도 매우 떨어지는데 승격 당시에도 스쿼드가 매우 약한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직전 경기 도르트문트전 비겼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선수단의 퀄리티 낮고 경기력은 좋으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좀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력은 떨어지지만 경기력은 나름은 좀 준수하다. 나름은. 네, 그럼 다음 팀 브레멘으로 넘어가 보죠. 네, 브레멘은 현재 리그 11위 1승 2패를 기록 중이고 초반 강팀 만나서 2연패를 기록한 후에 마인츠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1라운드 바이에른 뮌헨이고요. 2라운드 프라이부르크를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팀의 에이스 필크루크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필크루크 선수가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저희가 저번전에서는 필크루크가 이적을 안 할 거다라는 예상을 좀 했는데 언론을 좀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조용히는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또 이탈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선수고 또 직접 마인츠전에서 필크루크가 나가고 오히려 좋은 경기력하고 대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직접 마인츠전에 득점을 해줄 수 있는 7번 둑시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됐습니다. 일단 A매치 기간 동안 좀 휴식을 좀 취한 걸로 제가 살펴봤는데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긴 한데 일단은 이번 경기에 복귀할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끝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둑시의 부상 복귀가 중요한 브레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하이덴하임이 전력은 떨어지지만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다 보니까 좀 수비가 좀 약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다득점 경기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브레멘 득점력도 최근에 또 올라와 있으니까 두 팀 모두 약간 치고받는 양상의 경기가 펼쳐질 것 같죠? 네, 그래서 하이덴하임이 패배하는 경기가 예상되고 오버의 경기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패배, 오버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데스는 여기까지고요. 세리에 A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세리에 경기 결과는 대체로 이렇게요. 제가 좀 봤을 때는 이번 라운드는 좀 평이했다. 네. 보여집니다. 변수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전력이 비등한 팀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전력이 앞서는 팀이 그냥 이겨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직전 승부식에서도 프로토에서도 이렇게 예측을 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예측을 저희가 평이하게 했는데 결과도 평이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난 경기는 좀 잘 된 케이스였죠. 네. 그러면 주요한 경기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디네세하고 프로시노네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경기가. 이 두 팀도 사실 전력이 좀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좀 어수선한 경기가 예상이 되긴 했죠, 전부터. 네, 그리고 프로시노네를 좀 살펴보면 퀄리티가 확실히 좀 떨어집니다. 합격팀이니까. 네. 하지만 우디네에서도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팀 같은 경우는 데올로페오라는 에이스 자원이 있는데 또 부상이 너무 많은 선수라 또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 초반에는 이 선수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 선수가 없으니까 이번 시즌 좀 어렵죠. 영입 또 하이팀이다 보니까 당연히 만족스럽게 되지 않았고요. 네, 기량이 좋은 공격진들이 있으면 상대에 있으면 충분히 힘들 것으로 보여요. 야, 저번 경기가 좀 어수선했다 했잖아. 피해가 2번이어서만 됐는데 2개 다 취소가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근데 제가 또 이 결과 판정을 보니까 오심은 또 아니었다. 네, 그래서 뭐 경기 결과 되게 어수선했고 두 팀 다 이번 시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경기 보죠. 네, 다음 경기는 로마하고 밀란의 경기인데 사실 이 경기는 밀란이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네. 네, 그리고 밀란 근데 좀 포인트가 될 만한 건 밀란의 토모리 선수가 61분에 퇴장을 당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가 그 뒤로 주도권을 잡았고 공격적인 투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득점이 너무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또 굴절된 골이었거든요. 그래서 굴절도 안 됐으면 아마 2대 0으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로마가 지금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무리뉴가 이끄는 로마인데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팀의 재정적인 상황도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지금 로마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밀란에는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루하고 레앙이 저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적생 풀리식도 저번 경기에서 좀 아쉬웠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밀란 같은 경우는 뭐 주요한 선수들, 토나리 같은 선수들이 나가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던 시즌이었는데 뭐 생각보다 들어온 선수들이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생각보다는 밀란의 경기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경기는 나폴리하고 라치오의 경기인데 현지에서 조금 난리가 났어요. 아, 이거는 나폴리 홈인데도 나폴리가 패배를 했었네요. 오히려 1대2로 끝난 게 다행히 나폴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경기요 라치오가 더 넣을 수 있었어요. 네. 사실 나폴리가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고 이른 가능성도 높긴 한데 이번 시즌 보여줬던 모습만 보면 라치오한테 지는 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네, 이번 시즌 나폴리 수비 그러니까 라흐마니하고 제수 선수가 나오거든요. 아, 지금 김민재 빠지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네, 불안합니다. 네. 불안하고 새로 부임한 나폴리의 가르시아 감독이 제가 조금 평가했을 때는 조금 그리 좋은 감독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플랜 A는 괜찮아도 플랜 B가 좋지 않은 감독이 유명하고요. 확실히 경기 초반에는 주도를 잘 잡습니다. 플랜 A가 좋은 감독이다 보니까. 근데 선제골을 먹히거나 아니면 플랜 A가 막히는 경기들이 있을 경우에 가르시아 감독이 대처를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플랜 A가 그래도 괜찮은 감독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전반전에 경기가 잘 안 풀렸을 경우 사실 전술이 좋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좀 대처 능력은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 경기 좀 후반에 무너졌었죠. 네, 후반에 무너지는 모습 네. 보여줬고 또 라치오의 그 루이스 알베르토 선수의 감각적인 득점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꼭 한번 이거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골이 되게 감각적입니다. 이렇게 주요한 경기들 살펴보고요. 본격적으로 승부 예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제노아, 나폴리 경기입니다. 먼저 제노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번 라운드 세리아 경기들이 대체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노아하고 나폴리처럼 좀 전력이 크게 차이 나는 팀을 골라봤는데 일단 제노아 살펴보면 1승 2패를 기록하면서 리그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 라치오전에서 마르티네즈 골키퍼의 선방쇼가 없었더라면 무승부도 기록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좀 안 좋다고 봐야겠네요. 네. 수비는 나쁘지 않은 정도지만 경기력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수비를 위주로 하는 팀인데 그냥 수비에서 막고 이제 그 다음이 좀 안 되는 팀이죠. 네. 득점력이 매우 떨어지고 역습을 통한 득점을 만들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유효 슈팅도 굉장히 적고요. 빅찬스 메이킹도 매우 낮은 편이고 패스웍도 잘 맞지 않는 팀입니다. 네, 직전 경기 꾸역꾸역 잘 막아냈습니다만 94분에 시정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비할 때 꽤 잘 막아냈어요. 막아내긴 잘 막았는데 상대가 공격 지역에서 위협적이지 못하게 중원에서의 압박도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고 좋은 팀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리 좋은 팀은 아니다. 네. 수비력에는 그래도 단단한 편이긴 한데 그 이외에는 상당히 약점이 많은 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중원의 압박과 수비력이 나쁘지 않은 제노아지만 전력은 매우 떨어진다. 특히 공격 쪽에서. 네, 다음 팀이 나폴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폴리는 현재 2승 1패를 기록하면서 리그 6위를 기록하고 있고 직전 경기 라치오에서 상당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가르시아 감독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좀 별로라는 얘기도 많이 할 것 같고 좀 개인적인 저의 의견도 좀 별로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랜 A 좋지만 플랜 B 약하다. 자, 득점 찬스는 지속적으로 잘 만들어냅니다. 왜냐? 오시멘과 흡입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납도도 득점 찬스를 만드는 선수들이죠. 뭐 특별히 뭔가 하지 않아요. 네, 중원에서의 선수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위협적인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위협적인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력은 좀 걱정이 되고 그렇죠. 자, 공격력은 건재한 나폴리입니다. 수비력은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 정리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나폴리, 라치오전 현지에서 비난받은 만큼 휴식기 동안 잘 정비했을 것 같습니다. 공격력은 막강한 나폴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마 제노아의 패배 그리고 오버의 경기가 예상됩니다. 일단 제노아가 뭐 나폴리 수비가 불안하긴 한데 제노아의 공격력도 뭐 그거 넘어설 정도로 불안하기 때문에 네. 뭐 큰 변수는 없을 경기로 보여지네요. 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경기는 프로시노네와 사스올로 경기입니다. 먼저 프로시노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시노네는 현재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면서 리그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 외로 선전 중인 승격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기력을 살펴보면 꽤나 불안한 점은 좀 있습니다. 디프란체스코 젊은 감독이 젊은 선수들을 기용하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 선수단의 평균 연령이 24세 정도고 꽤나 많이 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모습들이 수비 시에 좀 강점으로 보여집니다. 수비력은 나쁘지 않으나 공격력은 매우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득점력도 매우 떨어지고요. 네, 뭐 이것은 뭐 전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네.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조금 세리에 A에서 비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네. 볼 수 있겠죠? 제가 우디네세전을 봤는데 빅찬스를 6개 만들었는데 6개를 다 놓쳤어요. 네, 그래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감독의 전술이 상당히 좋고 팀이 만들어 나가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앞선의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네요. 네, 되게 특이한 점은 우디네세도 이렇게 놓치면서 네. 무승부를 기록했다. 자, 빅찬스 만들어내지만 결정이 너무 떨어진다로 좀 정리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다음 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수올로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솔로는 1승 2패를 기록 중이면서 13회를 기록하고 1라운드 상대적으로 강팀으로 보여지는 팀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자신의 진영에서 공을 빼서 역습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진영에서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지 못해요. 왜냐면 뒤에서부터 끌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 중간에 수비한테 맡길 수도 있고 역습을 끊길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득점 찬스가 많이 안 나옵니다. 역습을 위주로 하는 팀인데 수비가 안 되면 좀 곤란한 부분이 많죠. 네. 그래도 직전 베로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사솔로의 베라르디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완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베라르디의 복귀로 기대감이 생긴 사솔로입니다. 네, 결과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경기는 전력 우위는 사솔로지만 공격적인 주도는 프로시노네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솔로가 이를 차단하고 역습 위주로 나설 경기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경기 아닙니까? 다 떨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시노네가 패배할 경기 그런데 언더가 예상됩니다. 자, 일단은 전력 우위가 사솔로이기 때문에 프로시노네가 뭐 애매하지 않을까,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경기는 프로시노네 패배 그리고 언더로 예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몬차와 레체 경기입니다. 먼저 몬차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몬차는 현재 1승 2패를 기록 중이며 리그 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하고 3라운드가 좀 강팀들을 만났다 상대적으로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의 확실한 철학으로 점유를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1라운드, 3라운드 아까 제가 좀 인테르하고 아탈란타를 만났다고 좀 강팀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확실히 강팀을 만나다 보니까 주도권을 뺏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도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러다 보니 득점력이 좀 주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득점력이 떨어지는 상황도 좀 많이 벌어지려고 했다. 그 수비력이 매우 불안한데요. 팔라디노 감독의 철학이 꽤나 인상적인 팀 중 하나예요. 근데 선수단의 전력이 굉장히 아쉬움이 드러나고 특히 수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좋은 경기력은 보여주나 좀 아쉬운 전력이고 제가 이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는 얘기를 듣고 몬차를 좀 경기를 좀 살펴봤는데 이 감독도 펩 가르디올라의 축구를 구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펩 감독의 축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선수들이 굉장히 소화하기 어려워서 좋은 선수도 펩 아래에서 한 1년 정도를 수련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감독도 이런 유형의 감독인데 전력이 매우 약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잘 이행하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일단 강팀들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그래서 팔라디노, 이 팔라시노라 제가 적긴 했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팔라디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팔라디노 감독의 철학은 인상적이지만 좋은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조금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아쉬운 모습이긴 하죠. 네. 다음은 레체입니다. 자, 현재 2승 1무로 무패 행진 중이며 리그 4위 중입니다. 1라운드 라치오를 잡아냈고 피오렌티나 무승부도 기록했고 저번 이제
승부식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레체 감독이 꽤나 유명한 감독입니다. 네, 역습이라는 확실한 컨셉을 가진 팀입니다. 상대에게 점을 내주고 역습을 통한 득점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전에 로베르트 감독을 칭찬한 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역습 시에 선수들의 패턴이 정해져 있고 굉장히 조직적인 팀입니다. 레체가 원래 지난 시즌에도 역습 위주로 한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감독이 또 바뀌면서 이 퀄리티가 좀 상당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적은 찬스에도 꼭 성공시키는 득점력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모두 X값 이상으로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기량으로 만드는 득점도 꽤나 있는데 이것은 운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감독이 만들어낸 패턴에 득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역습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 팀만의 그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때는 여기로 주고 이때는 저기로 주고 이런 패턴이 상당히 좋은 팀인 것 같아요. 네. 역습이 확실한 팀 컬러를 가진 레체이기 때문에 이 팀 이번 시즌 주요 클럽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과 페이지 보도록 하죠. 네, 레체의 확실한 컨셉과 전개는 좋습니다. 그리고 득점력과 조직력도 몬차보다는 앞서고 있다. 그래서 몬차의 패, 그리고 레체가 좋은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오버의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패배와 함께 오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예측한 경기들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쾰른 오펜하임 경기는 쾰른의 패배 그리고 언더, 그리고 라이프치히 아웃코스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승리 그리고 오버, 그리고 하이델라인과 브레멘 경기는 하이델라인 패배 그리고 오버, 그리고 제노아와 나폴리의 경기는 제노아의 패배 오버, 네, 프로시노네 사스올로 경기는 프로시노네 패배 언더, 그리고 몬차와 레체 경기는 몬차의 패배 오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도 저희가 멤버십을 전하니까 또 알찬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